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성광밴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엑손모빌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태광이나 이 성광밴드 같은 피팅 업체들 그리고 LNG 관련된 업체들이 상승에 대한 탄력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추 테마 그리고 석유가스 테마가 계속해서 순환매가 발생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광밴드의 가격적인 이 흐름세를 보게 되면 윗꼬리가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6월 3일도 마찬가지로 강한 이런 윗꼬리가 좀 출현을 해주면서 매도에 대한 심리가 작용이 되었는데 금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윗꼬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아직까지 누적된 이 매물 물량에 대한 소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사실 이 성곽밴드가 그렇게 수급적인 측면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은 아니긴 하지만 최근 이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매집세가 들어와줬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거래일과 비교했을 때 소량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급적인 측면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광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태광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태광과 성광밴드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모두 조선 기자재 업체고 LNG 관련된 모멘텀을 봤기 때문에 두 가지 종목을 함께 추적을 하는 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 엑손모빌 시추 테마가 25년까지 돌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유가와 고원율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주가 성강밴드가 될 수 있는데 하반기 관련된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의 부양 가능성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실적 시즌에 앞서서 밸류에이션 측면이 부각이 되면 성강밴드 역시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관련된 이야기 한번 진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관련된 이야기 하나씩 풀어가려고 하는데 글로벌 메이저 석유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초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이 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은 과거에도 일어났던 사례이기 때문에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 입증이 돼야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강하게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초 한 대에 한 1,000억 가량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5대를 생각하면 5천억가량이 들죠. 그래서 이 부분을 투자할 만큼의 그런 경제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어야 재차 두 번째, 세 번째 석유 테마 관련된 이야기가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25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잔여 유망 구조에 대한 탐사 지출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이 잔잔하게라도 25년까지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사는 뭐 태강이라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관련된 이 종목들이 태강하고 성강밴드가 있는 거죠. 둘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시추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기자재 업체까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푸틴이랑 뭐 이스라엘 헤즈볼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일단 푸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북한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좀 뽐낸 그런 사례였고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한국을 도발할 가능성도 있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선 전에 정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동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세가 불안해지면 유가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환율도 상승할 수 있는데 일단 환율적인 측면부터 살펴보게 되면 현재 1390원 정도 가격대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4월달에 1400원 피크를 기록했죠. 만약에 이 14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 환율이 더욱더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하반기 정치 일정과 더불어서 글로벌 정세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더 강하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되면 고환율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주가 조선업체 그리고 조선기자재 업체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급의 이점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유가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더 나아가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 100달러 그리고 운임비 상승에 대한 이야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성강밴드나 태강 같은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뭐 될 수 있다. 뭐 해운주도 될 수 있고 조선테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강하게 남아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6월 21일 원유 재고량이 예상치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급이 감소하니까 유가는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6월 30일과 7월 1일 중국의 제조업 지표랑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수요 관점에서 보는 거죠. 수요가 탄탄하게 되면 유가는 더욱더 상승에 대한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80불 후반 그리고 23년도처럼 90불 가격대까지만 도달하게 돼도 원유 테마에 대한 시장의 기사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LNG 모멘텀과 이어지면서 성강밴드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강밴드의 가격적인 흐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단 윗꼬리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4%의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주봉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121선 구간을 먼저 돌파하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는 61선 구간을 그 윗구간으로 우리가 타겟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 유가라던가 환율이라던가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추 관련된 이야기도 나와주면 땡큐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시추에 대한 부분은 7월 달에 또 위치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25년 상반기죠. 상반기에 1차적인 결과값을 알려주겠다라는 내용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많이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많죠. 그래서 하반기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성강밴드의 재무적인 측면을 봤을 때 24년 컨센이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 성강밴드뿐만 아니라 태강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단기순이익은 증가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ROE 같은 경우에도 뭐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폭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EPS는 증가를 하고 기업의 주당순 자산 가치 BPS가 24년 전망치가 대략 19,000원 그리고 25년 전망치는 한 2만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BPS 측면이. 그래서 현재의 이 가격대와 비교를 했을 때 주당순 자산 가치가 주가보다도 높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밸류적인 측면이 하반기 2분기 실적철에 부각이 될 때 성강밴드도 관련된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성강밴드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